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i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이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상 변호사, 박성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대통령 최초로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서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에 나서는 등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현장 보시고 오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재건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전후 복구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 사업 참여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에 양국이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여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상당한 규모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을 놓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최소 66조 원 규모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서 많은 지원들을 통한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6.25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후 재건에 대해서 전 세계에 눈부신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험,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인프라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 분야에서도 많은 경쟁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산업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재건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재건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대한민국 정부의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번째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3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기시다 총리 한 가지 요청에만 즉답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3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IAEA가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 지금 직접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방류 과정에서 그 오염수의 오염도가 좀 높아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해달라. 이 3가지를 요청했는데 2가지는 즉답을 피했고 마지막 것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중단해라 또는 방류를 좀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요청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가지도 안 받아준 건 저는 기시다 총리가 대단히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외교부를 통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 정도도 안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할 말이 없잖아요.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그런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일본은 대단히 한국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12년 만에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공식 철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압박이 더 거세질까요? 굉장히 좀 심해질 거예요. 근데 네. 대만도 사실은 이제 철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다 철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본과 감정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산물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그런 네.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특히 이번에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국민의 이제 저항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수산물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상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정서상 어렵다는 이유로만 규제 철폐를 할 수 없을 거고, 더군다나 유럽이랄지 이제 대만에서는 규제를 철폐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랄지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왜 규제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뭐 국제무역 거래의 어떤 기준이랄지 WTO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정 수행 지지율 6%포인트 급락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간 하락폭이 가장 깊었는데 박상규 의원님, 이유가 뭘까요? 네, 뭐 갤럽이 밝혔어요. 네. 일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부울경이라든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가 강했던 지역에서도 이제 그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이제 현실적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빠졌고 또 양평고속도로 분기점 종점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앞서 그 EU 얘기를 조금 하자면요. 예. 우르줄라 폰데이어 라이엔이라는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는데 우리는 8개 지역에 대해서 안 했는데 EU는 10개 지역을 묶어왔다가 이걸 다 풀었어요. EU에 해당되는 그 인구가요. 27개국 4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 먹고 일본 가서도 꺼려하는 분들이 이제 유럽 가가지고 베를린,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인지 모르고 먹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과연 EU의 회원국들과 집행위원장이나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뭐 바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과학적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한번 따져봤으면 하는 거고요. 네.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이번에 그 갤럽만의 조사로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였다는 점은 현재 그 EU 유럽 순방도 있고 여러 가지 나토 순방도 있고 해서 올라갈 요인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방문 때 명품 매장을 찾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답이 나왔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을 못했고 윤희석 대변인이 뭐 케이크 뭐 컬처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뭐 정확한 대통령실의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서 쇼핑을 한다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건 순방 중이잖아요. 개인이 뭐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거나 이래서 간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순방 중에 저렇게 명품을 사러 쇼핑을 가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본인 돈으로 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것도 이제 밝히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말미에 김정숙 여사 옷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때 비판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정말 이게 정말 혹시나 그 대통령실의 금액으로 산 게 아닌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러 가신 분이면 저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쇼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저렇게 공무를 수행하는데 16명에 대한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매장에 문도 닫고 이러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 과연 전 세계적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인 최고위원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현재 있었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거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현지에서 구매하지 않았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문에다 닫아놓고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해외 순방 과정에 각종 본인을 위한 사치품처럼 물건을 사들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현실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연결된 과정 속에 지나가면서 이곳저곳을 들어봤던 적은 있고 그 다음 날 대표단이 와갖고 물건을 막 구매해 갔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대표단 중 한 명의 직원이 가서 넥타이 본인을 위한 넥타이를 샀을 뿐 김건희 여사의 뭔가의 쇼핑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좀 명확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과 관계없는 대통령 순방 전체를 항상 김건희 여사랑 엮어서 장경태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것처럼 이런 정치 공세를 무턱대고 나서는 부분들을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관계만 짧게 말씀드리면 리투아니아 인터넷 매체가 15미니트라고 네. 하는 예. 그런 데인데 여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셀러브리티들의 동정을 추적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예요. 거기에서 피플이라는 난이 있답니다. 그 피플란에 연예인도 소개하고 뭐 이러는데 50세의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가 패션 아이콘이다. 네. 그런데 명품 매장 편집샵을 갖고 그 인근 매장 5군데를 들러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이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쇼핑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서 뭐 샀다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